저희가 또 플라토 얘기를 빠뜨릴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플라토 얘기를 한번 좀 해볼까요? 제가 사실 어디 가서 플라토 자랑을 잘 안 해요. 왜냐하면은 제가 쓴 걸 제가 자랑하는 거는 이 팔불출이잖아요. 팔불출. 근데 이제 사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형 돌리기 뒤집기에 대해서 교재를 언급한다면 사실 아직까지는 언급할 만한 교재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좋은 교재가 나오면 나중에 제가 타사의 교재라도 잘 소개를 드릴게요. 네. 지금은 딴 게 없어서. 우선은 플라토 네. 쓰실 때 도형 돌리기 뒤집기 신경 많이 쓰셨고 쌓기나무도 신경 많이 쓰셨잖아요. 네. 근데 우선은 오늘은 네. 거울, 대칭, 도형 뒤집기로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일단은 저기 그 뒤집기랑 돌리기를 나눠서 전 뒤집기가 거울이랑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생각해서 거울 활동부터 쭉 했는데요. 근데 그 전에 똑같이 그리는 것부터 시작하셨죠? 네, 맞아요. 네네네. 똑같이 그리기가 사실은 도형 나중에 그 대칭을 하기 전에 실제 이 모양뿐만 아니라 위치의 대칭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위치의 대칭을 하기 전에 이게 이제 6세잖아요. S2권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6세에는 이 위치에 대한 감각이 잘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위치에 대한 걸 간단하게 한번 짚어서 똑같이 한번 그려봐. 똑같은 위치에 그려봐.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이 그리기 또 한번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거울에 비친 모양을 하죠. 거울에 비친 모양, 그 다음에는 거울에 비친 점, 그 다음에 거울에 비친 선. 결국엔 선도 점의 모임이니까 양 끝점을 갖다가 비치면 똑같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점차적으로 도형 그 거울에 비친 모양을 갖다가 아주 차근차근 학습할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P 단계로 가겠습니다. 자, P 단계는 이번에는 주로 아까는 점선 모양 이런 걸 다뤘다면 이번에는 정확하게 삼각형하고 사각형, 엄밀하게 말하면 정삼각형을 붙인 모양과 정사각형을 붙인 모양을 다뤘습니다. 이 모양들을 각각 가로 또는 세로로 비친 모양을 그려봤는데요. 정삼각형은 가로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세로로. 거울의 방향이 가로로 놓여있냐 세로로 놓여있냐에 따라서 대칭되는 방향이 전혀 다르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를 꼭 다 해보기를 이제 했고 그 다음엔 사각형이죠. 사각형을 이번에는 해봐라. 같은 거 같아 보여도 실제로는 삼각형을 이 대칭을 해보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얘는 그래도 거울의 방향과 항상 날아나거나 수직이기 때문에 가로로나 세로로나 대칭에 별로 차이가 없는 반면에 삼각형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설명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뒤집기가 나오겠죠. 본격적인 뒤집기가 나와서 보시면 이제 C 단계, C2권이죠. C2권에서 좌우로 뒤집기가 나와요. 좌우로 뒤집기, 옆으로 뒤집어봐라. 그 다음에는 위아래로 뒤집어봐. 위아래로 뒤집어봐. 이거는 아까 거울이랑 똑같죠. 좌우로 뒤집은 건 거울이 세로로 있는 거고 위아래로 뒤집은 건 거울이 가로로 있을 때 비친 모양과 같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뒤집었을 때 처음과 같은 도형이 뭔지 찾아봐. 이건 결국에는 우리가 선대칭 도형을 찾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확장이 돼 나가는 게 뒤집기 부분입니다. 뒤집기 부분이고 4학년에도 이제 확장이 되죠. 네. 4학년에 D4권이고요. 네. D4권에서는 이렇게 마찬가지로 뒤집어서 같은 도형을 계속 물어봐요. 이제 돌리기, 그다음 돌려서 같은 모양. 이거는 다 뭐겠어요? 우리가 점대칭 도형과 선대칭 도형을 어떻게 찾아낼까 하는 건데 이걸 찾아낼 때 물론 눈으로 보고 찾는 것도 있는데 여기에도 이렇게 거울을 비춰보면 바로 나오죠. 거울을 비춰가지고 실제로 이게 원래 모양과 같아지면은 이거는 점대칭 도형이고 선대칭 도형이고 이런 거거든요. 이거는 플라토 교재 말고도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가 배운 평면 도형들을 오려 가지고 하든지 아니면 패턴 블록이나 이런 걸로 거울을 통해 가지고 원래 뒤집은 모양과 같은 걸 꼭 한번 학습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돌리기 하면 되겠죠. 네. 자, 돌리기 같은 경우는 먼저 돌리기도 사실은 그때 이제 3학년 지금 4학년에 나오는데 여기서는 제가 1학년부터 놨어요. 네. 자, 1학년 돌리기의 특징은 처음에 1일차 보시면 일단 여기 점이 있어요. 점. 제가 기준이 되는 점을 일단 주는 게 되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돌렸을 때도 이 점이 돌아갔으니까 이 점을 기준으로 해서 생각해봐라는 어떤 강력한 힌트를 하나 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아까 초등 교과서에 나오는 거랑 다르게 좌표가 없죠. 좌표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 모양을 돌렸을 때 모양만 생각해봐. 위치는 생각하지 말고 자, 요렇게 이제 제가 1차, 2일차, 3일차에서는 90도 돌리기 한 번, 180도 돌리기 한 번, 210도 돌리기 한 번 이런 식으로 차츰 나가다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여기서는 모눈을 줬죠. 근데 모눈을 줬는데 모눈도 이렇게 90도씩 한 번씩 돌리는 과정을 일단은 이렇게 하면 규칙이 보이잖아요. 이 규칙에 맞게 역시 기준점을 주고 이런 상태로 난이도를 굉장히 낮춰가지고 1학년 때는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1학년 애들이 충분히 어느 정도 돌리기에 대한 사전 학습이 될 수 있게 구성을 했거든요. 이런 의도를 좀 아시면은 학습하실 때 이 점이라든지 아니면 이 모눈이 한 번씩 이렇게 돌아가는 것들 이런 것들이 조금 엄마 선생님들도 가르치실 때 포인트로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B2권이죠. B2권.
2학년 B2권입니다. 자, B2권에는 여기는 돌리기 뒤집기가 없지 않나요? 라고 하시는데 사실은 없는 게 아니라 저는 넣었어요. 이게 이제 4주차에 있는 모양 만들기인데요. 여기 7교로 가지고 이 7교로 이 모양을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죠. 근데 이 7교로 이 모양을 만드는 게 왜 돌리기예요? 라고 하시는데 실제로 보시면은 여기 있는 이거는 그대로 넣으면 되지만 얘는 여기에 맞게 넣으려면 얘를 90도 돌려야 되죠. 돌려야 여기 들어가요. 네. 즉 우리가 7교로 모양을 만들 때는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7교 조각을 끊임없이 뒤집고 돌리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7교로 모양 만들기는 가장 강력한 저는 그 돌리기나 뒤집기의 선행 활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일부러 7교 모양을 이렇게 딱 90도만 돌릴 수 있게 이렇게 딱 방향을 잡아놨어요. 60도 돌린다든지 45도 돌린다든지 이런 모양을 아예 안 만들었어요. 그렇게 강력하게 저희가 4학년 때 배우는 도형 돌리기랑 뒤집기의 연계가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고, 그래서 이 활동들 또는 7교 교구로 하는 모든 활동들이 모양 만드는 활동들이 사실은 돌리기 뒤집기와 연관이 있다는 걸 엄마 선생님들도 꼭 기억을 아셔야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다가 이제 3학년 때 이제 본격적으로 돌리기를 하죠. 네. 여기서는 이제 보시면은 도형에 이동해서 먼저 앞에 2주차에서는 1직각, 2직각 3직각 돌리기를 이제 쭉 하죠. 쭉 이건 교과서 수준에서 이렇게 합니다. 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한 바퀴 돌리기. 한 바퀴 돌리기에선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한 바퀴 돌려면 원래 모양과 같아진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네. 한 바퀴 돌리려면 90도 돌렸다가 270도 돌렸다가 180도, 180도 두 번 돌리는 게 있고 이렇게 한 바퀴를 돌리는 걸 했고요. 그 다음에 처음과 같은 도형을 찾아보다. 돌려서 처음과 같은 도형. 이거는 이제 역시 점대칭 도형 찾는 거고요. 3주차로 가보시면 이제 아까 교과서에서 봤던 복잡한 유형들 다 다루고 있어요. 뒤집고 돌리기를 해보자. 뒤집고 돌리기를 해보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뒤집고 돌렸을 때 처음 도형을 그려보자. 이번에는 한 단계씩 거꾸로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 도형들을 엄청 헷갈려하세요. 예 차근차근 찾아보자. 네. 요 그다음에 3일차에는 이동한 방법을 찾아보자. 자, 이것들 중에서 두 가지를 골라 가지고 근데 여기서 어떤 거 많이 생각하시냐면요. 네네네. 고르셔야 되는데 꼭 순서대로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이 순서는 아니고 예. 골라서 순서는 자기가 지정하는 건데 왜냐하면 그렇죠. 그 순서를 지정하면은 답이 네. 안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건지를 고르기만 하시면 됩니다. 네네네네. 반드시 이 순서대로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네네.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유의해 주시고 네. 그다음에 이번엔 여러 번 뒤집기. 아까 우리 10번 뒤집기 기억나시죠? 10번 뒤집기, 10번 돌리기 하는데 거기서 이걸 이제 가르쳐 줘요. 자, 이렇게 3번 뒤집으면 어떻게 될까? 이거는 짝수번 뒤집으면 원래 모양과 같아. 그렇죠. 여기까지는 원래와 같으니까 한 그렇죠. 번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런 복잡한 것도 보면은 옆으로 한 번 뒤집고 위아래로 4번 뒤집었는데 위아래로 4번 뒤집은 거는 2번 뒤집으면 원래 모양 같아. 이건 그냥 원래 모양과 같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생각하지 않아도 돼라는 걸 갖다가 원리를 알려주는 페이지가 플라톤에 들어 네, 있어요. 그래서 저는 수업할 때 늘 네네. 알게 된 사실을 말해보게 해요. 아, 정말 역시 수업을 하시는 분도 다르군요. 생각도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돌리기도 그래요. 돌리기도 똑같은 돌리기를 4번 반복하면은 360도 돌아간 거랑 같아서 원래 모양과 같아지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90도 돌리기를 100번 했다고 쳐도 100도 맞아요. 4의 배수죠. 그건 원래 모양과 같은 겁니다. 네. 이런 규칙을 발견하기를 원해서 이런 페이지를 넣었습니다. 그럼 이걸 하고 나서 이제 뭘 해야 되냐면은 여러 번 돌린 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원리들을 잘 정리해 놓은 게 플라토니까 이걸 꼭 기억하고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학습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네.